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네,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언박싱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 그리고 KBS 김양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어젯밤이 아니죠, 낮이죠. 예, 일어났던 화재 사건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망자라든가 사건 현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민동기 기자가. 그 노동자 38명이 숨지고요. 예.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다 파괴된 건가요? 지금까지만 그렇습니다. 38명 중에서 일단 25명의 신원이 확인됐고요. 네. 소방 당국이 밤샘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수색 과정에서 지난 밤에는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고요. 네. 나머지 13분 사망자는 지금 이제 지문 채취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신 훼손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유전자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사고가 났던 현장은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골재 이런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예. 지금 이제 나머지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부 공사. 예. 물류 창고 지하 2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 네. 그 공사 현장에는 9개 업체 소속 한 70명이 넘는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또 하청 노동자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올해 6월 30일 이 완공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물류센터 공사 현장이라고 하는 게 이 불에 약한 건축자재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나 이런 거랑은 또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연쇄 폭발도 일어났고 그리고 유독가스 등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말 뭐랄까요? 저도 이 사고를 어제 속보를 보면서 그때 이천 냉동 창고 너무 사건이 똑같다. 바로 네, 정말 너무 똑같아서 판박이처럼. 그죠? 네. 그렇죠. 그걸 좀 잠깐 정리를 해보죠. 어떤 부분들이 지금 유사한 것인지. 당시에 화재도 이제 우레탄 네. 폼이라고 이제 우리 바닥이나 아니면 이제 벽면 자재로 쓰는 건데 네. 여기에 유증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만 불티가 튀어도 녹아내리면서 아주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거든요. 네. 전문가들은 이제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거의 수분 내에 시커먼 연기가 차기 때문에 눈 앞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독성가스까지 여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앞만 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독성가스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커진 게 지하에서 불이 났지만 이 독성가스가 위로 퍼지면서 지상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가스를 흡입하게 됐고요. 네. 마침 사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요즘에 건조했었잖아요. 네. 이 바람이 건물 쪽으로 맞바람이 쳤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바람이 치면서 이 유독가스가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건물 안으로 다 고스란히 들어오는 네. 그런 상황에 맞닥쳤다는 거죠.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을까? 피해가 왜 이렇게 컸을까? 이 부분하고 그리고 사고의 원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급하게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잠깐 그 전문가 연결해서 이 부분을 짧게나마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화성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공화성입니다. 그 어제 화재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불이 났는데 38명이 숨진 이유를 먼저 좀 분석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일단 화재가 지하 2층에서 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화재란 것이 그 위층으로 네. 그 불이나 유독가스가 번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상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하 2층 이상에 있는 그 층들은 네. 모두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보니까 지하 2층에서 발생했는데 가장 사망자가 많이 나온 층이 지상 2층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건물이 완성이 된 상태라면 네. 각 층마다 방화 구역이란 것을 해서 불이나 유독가스가 잘 그 위층으로 이동을 못하도록 네. 번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인데 네. 이 공사 현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화 구역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네. 또 지하층에서 발생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화재를 보다 빨리 인지할 수 있어요. 네. 화재가 발생한 층은.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피를 하지만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독가스가 덮치면 네. 그대로 그
안타깝게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브리핑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제 12년 전 냉동창고 화재 때 비슷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뭔가 그때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서 불이 나더라도 이런 인명 피해가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을 법도 한데 전혀 변화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2000 냉동창고 이후로 예. 사실은 이런 물류통이라든가 물류창고 이런 네. 곳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대부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예. 규정을 했고 이런 소방시설들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천 물류창고하고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은 공사 현장입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예, 완공되지 않은 공사 현장에는 임시 소방 시설이라고 해서 네. 소화기라든가 관이 소화 장치 이런 간단한 소방 시설만 갖추도록 이렇게 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우레탄 작업을 할 때 유증기가 많이 발생해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사할 때도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었을까요? 아마도 원래는 이제 갖추도록 하는 것이 네. 당연한 것이고 또 네. 안전관리자도 비치해서 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는 것이 바람직한데 네. 공사를 또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네. 또 이 안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건 현실적인 이유일 텐데 우레탄 작업도 그렇지만은 샌드위치 패널 때문에 불이 삽시간에 번졌다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자재들은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못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원칙인데 안전 측면에서 보면 네. 이런 아시아 쪽에서는 아직까지 샌드위치 패널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공사 기간은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한 달 정도면 거의 아주 단순한 건물들은 완성을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이런 물류 창고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이면 네. 한 1년 이상 걸릴 것이 몇 개월이면 또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샌드위치 패널의 유혹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결국 돈 문제네요. 그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화재 원인이나 제도적인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여기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석대 소방방재학과 공화성 교수였습니다. 이게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들 이렇게 보는데 이 사망자들 유족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각 언론사들이 취재를 했는데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울었어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35살 가장인데 혼자 딸을 키운대요. 중학생 딸을 키우는데 이분이 돈을 아낀다고 밥을 안 먹었대요. 네. 밥을 안 먹고 동료가 컵라면을 사줘서 마지막으로 네. 먹었다. 네. 3개월 내내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했다. 딸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작업 현장이라는 곳이. 네. 항상 이렇게 사고가 나면 그때만 조명을 하고 저는 구의역 철도 사건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슬프게 늘어놓고 그 이후에 언론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 앞으로 화재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얘기할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보죠. 채널 A 소식을 우리가 몇 차례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게 압수수색이 종료가 된 건가요, 김양승 기자? 네, 압수수색이 지난 새벽에 종료가 됐어요. 이제 새벽 2시 50분쯤까지 대치하다가 거의 한 새벽 3시까지 대치를 한 거죠. 오늘 새벽인가요? 네, 그럼? 오늘 새벽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오늘 새벽 불과 몇 시간 한 4시간 됐네요. 그렇군요. 네. 4시간 전까지 2박 3일 걸렸네요. 네, 2박 3일 그리고 시간으로는 41시간이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아시겠지만 채널 A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라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였고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채널 A의 기자 이모 기자죠. 이모 기자가 신라젠 사건으로 지금 현재 형을 살고 있는 네. VK 이철 씨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이제 그 관계자를 만나게 되면서 네. 협박 취재를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그 녹취록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 네. 확보를 결국 했다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채널A 쪽에서 일부 협조를 해가지고요. 아 그래요? 일부 자료를 확보하고 철수했다. 이게 이제 검찰 쪽의 입장인데 일부 자료가 뭔지는 전혀 뭔지는 알 수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직은 네. 없고. 네. 그리고 채널A 기자협회 쪽에서는 이미 제출 이런 거 전혀 없었다. 그냥 나갔다. 아 그래요?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말이 있어요. 다르네요. 네, 말이 아주 다르고요. 예. 어느 정도까지 회사 측과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얘기도 없었다. 일단 보도본부장실에서 검사와 그다음에 채널A의 뭐 사측 그리고 기자협회 측이 같이 들어있었던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동아일보 등은 보도를 보면은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위를 좀 낮춰서 보도를 하는군요. 수위를 많이 낮춰서 보도를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이 채널A 기자가 일단 먼저 편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철 씨의 지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했었던 발언들은 뭐 결코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범죄 행위에 가깝죠. 그렇죠. 네, 너의 가족들 사촌까지 거명을 하면서 네.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했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채널A 기자협회가 뭐 언론 자유를 뭐 침해한다 이걸 떠나서 예. 서울중앙지검장이 M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못 받아냈고 채널A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냈다라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대노했다라는 보도가 오늘 아침에 좀 쏟아졌습니다. 예. 근데 그게 좀 이상한 게요. 일단 명예훼손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영장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왜 MBC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에는 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MBC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그 고소한 거 예. 그거는 왜 뺐느냐? 예. 이게 봐주기다라고 지금 어떤 일부 예. 언론이 보도를 했던데 아니 근데 100번을 양보해서요. 그 명예훼손 사건을 부분을 구속영장 신청에 그 넣으면 압수수색 압수수색 영장. 압수수색 예. 영장에 넣으면 아니 명예훼손 가지고 언론사를 압수수색 한다는 게 이것도 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거든요. 전 들어본 사례가 없고요. 네. 미국이 명예훼손을 굉장히 중하게 평가하는데도 네. 미국에서도 명예훼손 때문에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좀 과문했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사라면 네. MBC에 대한 압수수색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아하. 채널A는 압수수색하면서 왜 MBC는 압수수색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이거 굉장히 황당한 거죠. 헷갈리는 거죠. 기사 쓰다 보면 헷갈려요 그런 게. 그러니까 왜 압수수색을 하는가 그리고 네. 압수수색을 해서 얻어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쟁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압수수색에서 얻어내야 되는 게 그 채널A의 이모 기자가 검사장과 통화를 했다라는 그 통화 내역이 그렇죠. 바로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녹취 파일인 네. 거죠. 네, 녹취 파일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채널A 기자에게 받는 거고 네. 다른 하나는 그 민원연이 고발했던 성명불상의 그 검사장에게 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건 또 안 했죠. 그건 예. 전혀 안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MBC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MBC는 파일이 없습니다. 확실히 네. 없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음성 파일이요? 네, 음성 당연히 파일이 없죠. 없어요. 있었으면 썼겠죠. 그렇죠. 예. 없는데 MBC를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압수수색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이거야라는 걸 명확히 밝히지 않은 거고요. 네. 또 이번에 41시간 대체하다가 철수해서 뭐 일부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채널A 사측도 대응에 사실 좀 뭐랄까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네. 채널A 기자협회도 이걸 언론자유 침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본인 동료 기자가 저질렀던 부적절하고 아무리 수위를 낮춰서 생각을 해도 네. 그런 취재 행태에 대해서 먼저 좀 반성을 하는 성명 같은 거라도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보도 예. 내용을 가지고 예. 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형사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반대를 하는데 네. 취재 과정에서 어떤 불법성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드러났는데도 이걸 언론 자유의 어떤 그런 침해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다뤄보죠. 어제 사실은 우리 생활에 가장 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국회를 통과를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리 좀 해보죠. 오늘 새벽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을 오늘 새벽이었어요? 예, 0시 50분쯤에 새벽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군요. 예. 통과가 됐는데요. 쟁점이 그 1조 2천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하고요. 네. 군 경찰 차량 유류비 또 삭감하고 이걸 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네. 이제 1조 2천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달 4일부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이제 취약 가구를 먼저 지급을 걸로. 하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가구는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부터 지급이 되는데 1인 기준으로는 40만 원이고요. 네. 2인은 60만 원, 3인은 80만 원, 4인 이상은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기부로 기부한 가는 거죠. 걸로. 네, 예. 맞습니다. 기부하실 분들은 신청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막 받게 되면 빨리빨리 써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근데 민주당이 한 20% 정도가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는데 전 국민의 20%요? 가구의 20% 정도가 동참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될까 저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받아서 제가 돈을 쓰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돈 쓰는 많습니다. 것도 지금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하는 걸 보니까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재난지원금을 주고 나서 이게 얼마나 빨리 낙수 효과가 나타나는지 봤더니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받아서 제가 주변에 보면은 동네에도 점포 정리하겠다라는 소규모 매장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빨리 가서 돈을 쓰자. 그렇죠. 그리고 보습학원 선생님들에게 빨리 돈을 드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지역에서 그리고 작은 영세한 업자들에게 그런 사업장에서 소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고요? 이 누구예요? 6명인데요. 네. 모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고 네. 김무성, 장재원, 이종구, 정유섭, 신상진, 곽상도 의원입니다. 기권한 의원이 15명인데요. 기권도 많네요. 네. 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미래한국당에서는 또 이종명 의원 등이 네. 기권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수당은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 늘 반대를 합니다. 이게 빚잔치를 하는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지방비로 메우려고 했던 걸 이제 세출 조정을 하게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은 예상만큼은 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또 중요한 법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 그 인터넷 전문은행법 KT 특혜법이라고들 보통 얘기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다음에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양순 기자,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0분입니다.